이재명 지지율 44%는 시작이다. 30% 깨지면 벌어질 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4%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46%.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44%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40% 아래로 내려가고 마침내 30% 선까지 무너졌을 때 대통령의 권력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그 다음 대한민국 정치에서 벌어질 일을 역대 대통령 사례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44%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경고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주 전보다 7%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락한 이유입니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압도적으로 부동산 정책 30%였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13%, 검찰 권한 축소가 5%, 독재와 독단이라는 응답도 5%였습니다. 특히 20대 긍정평가는 30%에 불과했고 수도권에서도 긍정 42%, 부정 47%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이 반발하고 전월세가 오르면 세입자가 불안하고 공급을 발표해도 입주 시점이 보이지 않으니 어느 계층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분석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그대로지만 정치적 명령권이 약해집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관료들은 정말 계속 추진될 정책인가부터 계산합니다. 장관은 책임지는 결정을 피하고 공무원 조직은 다음 인사와 다음 권력을 바라봅니다. 대통령의 말이 곧 정책이던 단계에서 대통령의 말도 검토 대상이 되는 단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41%입니다. 아직은 대통령과 당이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당 지지율보다 계속 낮아지면 의원들의 계산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침묵하고 다음에는 정책과 거리를 두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실을 공개 비판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대통령보다 무서운 것은 다음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정책이 정치적 의심을 받습니다. 개헌을 말하면 국가의 미래보다 권력구조와 임기 문제가 먼저 거론되고 야당 인사를 만나면 협치보다 정계 개편의 계산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사법제도 개편도 국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재판과 연결해 해석됩니다.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숨은 의도부터 의심받는 순간 국정의 신뢰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역대 대통령은 이미 이를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가 본격 폭발하기 전 이미 25%였습니다. 이후 17%, 그리고 5%까지 추락하자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고 여당 내부 이탈과 탄핵이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반드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취임 100일 만에 21%까지 떨어졌지만 인적 쇄신과 정책 조정을 거쳐 임기를 완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사태 당시 지지율이 39에서 40%까지 하락했지만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다시 반등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욱 역설적입니다. 탄핵 이전에는 낮은 지지율로 흔들렸지만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자 오히려 지지율이 57.8%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바꾸느냐, 지지층만 믿고 밀어붙이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증해야 합니다. 공급 숫자를 부풀리는 회의가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 시점과 전월세 영향을 공개하고 무주택자, 1주택자, 은퇴자별 부담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법부터 통과시키고 나중에 부작용을 확인하는 거꾸로 국정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처럼 국민 절반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진영 논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시행 전 국민 피해와 수사 공백부터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실 또는 외부의 대통령에게 불편한 사실만 보고하는 독립적인 레드팀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참모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실패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 100일 동안은 개헌과 정계 개편의 정치공학에서 물러나 집값, 전월세, 물가, 일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 권력구조의 설계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를 요구합니다. 44%는 대통령이 무너졌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직 국정 운영을 바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집해 40% 선이 무너지고 마침내 30%마저 깨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국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대통령을 움직이게 됩니다. 관료는 멈추고 여당은 거리를 두고 시장은 정책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지난 1년의 국정 운영 방식을 180도 바꾸는 결단입니다. 44%는 추락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동시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30%대까지 내려간 뒤에야 뒤늦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국정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Designing Korea's future with AI. 박정일이었습니다.